네, 안녕하세요. 온더 테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커입니다. 료커가 저번에 패널로 나왔다가 합류했어요. 같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번 주도 참여를 해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영향을 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근황 토크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난 사실 이 시간이 더 재밌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근황이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어, 그래도, 안물안중.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근황 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잔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냈어? 난 왜 이렇게 매번 똑같냐? 그냥 회사 집, 회사 집인데, 하던 프로젝트는 계속 착공 준비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요새 아무래도 한국에서 안전이나 특히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 뭐 지하철,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이 최근에 몇 가지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특히 건축 쪽에서 많이 까다로워졌어, 절차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지하철 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하는 시간 때문에 착공까지 최근에 이제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 준비할 게 많아졌어. 그래서 그런 거 해당 업체에서 준비하는 거 지원하면서 이제 우리도 건축 감리 쪽에서도 착공 이제 대비해서 서류들 작성하고 행정 절차들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번 달에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에는 진행하던 그 프로젝트가 이제 착공이 될 것 같고 다행히 원했던 그 좋은 시공사가 맡게 돼서 내 개인적인 경력으로도 제일 높은 이제 단가와 공사비와 제일 수준 높은 그 시공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많이 기대하면서 요새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일만 했네, 얘기 들어보니까. 일하고 애기 키우고 애기 키우는 거 보는 낙에 사는 거지. 변호자는? 저는 코로나를 걸렸고요. 아, 진짜? 음. 잠깐만. 네, 첫 번째 걸린 거지? 첫 번째로 언제, 코로나를 언제? 드디어 한 3주 전에 걸린 것 같아요. 3주 전에 걸려서 저는 처음에 못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테스트도 처음 이틀 동안은 계속 음성을 떴어요. 목에다가 막 했는데, 나는 못 감기인가 보다 하고 병원 가서 병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PCR 하자고 해서 PCR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 빠르게 코감기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 막 나면서 코 막히고 막 그랬고,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자가 테스트 하니까 그때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간 개고생하고, 아이고, 그 고생이야. 한국도 다시 전주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독일도 다시 유행인데, 그 전주에 일본도. 제가 아무 데도 안 나갔거든요. 코로나 걸리기 2주 전에는 클럽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술집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땐 안 걸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걸려갖고, 저는 제 남자친구를 좀 의심 중이에요. 왜냐면 흑살리는 거 남자친구랑 아니야? 같이 있었고, 제가 이제 못 감긴 줄 알았으니까, 한 3일간은 같이 이제 증상 나올 때까지 가장 그 바이러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그냥 같이 생활했는데, 코로나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무증상으로 나에게 옮겼다. 저는 그렇게 의심 중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가 보네. 지금은 후각도 처음에는 한 30% 정도 해갖고 거의 냄새를 못 맡고 뒤늦게 살짝 맡고 그러다가 요즘은 살짝 많이 돌아오고 있고 기침 가끔 간헐적으로 하고 음성 뜬 다음날 하루 회사 나가고 그 주에 또 미넨 여행 갔다 그러니까 미는 것도 없지만 오고 미넨 갔다 오고 좀 많은 일이 있으네요. 네. 미는 어땠어? 힘들었어요. 미네는 되게 좋았어요. 미네는 확실히 도시가 부자다 보니까 건물들도 멋있는 건물들도 많고 거기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미술관도 가보고 미술관도 엄청 많고 주로 저희는 이제 남자친구는 미술관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만 저는 미술관을 가야 돼서 하루에 한 개씩 미술관 돌아보고 남자친구가 이제 롱보드 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3일 지냈는데 3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미술관 좋아하고 건축물 좋아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미넨에서 있으면 좀 다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근데 이제 미넨 중앙역이 너무 후져가지고 좀 그거는 좀 실망했어요. 원래는 독일은 그 중앙역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 도시마다 중앙역이 되게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갖고 엄청 큰 창에 그랬는데 위는 중앙역은 무슨 공장 같은 건물에 아무것도 없고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차이나 지금 있는 곳이랑?
물가가? 네, 확실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점심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은 각자 한 뭐 둘이서 한 25유로나 뭐 한 20유로 내외로 나오면 미네는 40유로. 어, 뭐 저희랑 물가가 맞는 거는 박물관 입장료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갤러리가 많아요. 사람들도 되게 좋고 건물들도 되게 예쁘고 나쁘지 않습니다. 또 가려고요. 나중에. 잘 사는 동네 그런 게 있구나. 독일은 도시 양극화가 좀 도시 내에서도 뭐 좋은 지역은 있는데 그게 확실히 엄청 구분되진 않는데 나라 전체로 보면 확실히 예를 들면 동독 쪽은 좀 가난하고 근데 남부 바이에른 지방은 잘 살고 그 대신 물가랑 집세 비싸고 미네는 특히 독일 내에서도 집값이 1위인 곳이어서 그거에 맞게 연봉도 그래서 미넨에서 일하면은 연봉도 높아요. 왜냐면 집세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연봉도 같이 높게 주고 프랑크푸르트도 그러니까 대도시는 조금 집세도 비싸고 잘 사는 동네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코는? 이번 한 달 내놓자 아팠다 그러는데 나도 사고가 나가지고 아, 맞다. 조금 다친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벌써 한 3주 돼가지고 많이 회복하고 그거 말고는 뭐 그냥 프로젝트 하고 근데 저번 주에 좀 한가할 땐 한가하는데 혼자 일하다 보니까 또 바쁠 때는 이상하게 확 몰아쳐가지고 여러 개가 겹쳐서 바빠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 자전거 타다 다친 거야? 어쩌다 여기서 자꾸 자전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 타다가 그 자전거도 중앙선이 있거든. 그 상대 쪽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넘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낙차해서 다치긴 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 뭐 이런 거를 처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이라서 경찰 접수, 뭐 사고 접수, 보험 처리 이런 거를,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는 했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가해자가 그거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과실 인정했던 부분도 막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막 이제 경찰 신고하고 CCTV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CCTV 확보는 다 돼서 이제 처리될 일만 남았는데 아 그냥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되게 정신없을 시기였는데 마침 딱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더 많아져가지고 좀 골치 아팠지. 진술이 그렇게 고생했네. 번복했다가 본인 진술이 만약에 틀렸으면 괘씸죄 적용 같은 것도 안 돼요? 모르겠어. 됐으면 좋겠네. 그건 못 됐는데. 심지어 적용은 내 마음속에 적용됐지. 네. 그래서 내가 막, 합의는 없다. 견적서 같은 거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 꼼꼼하게 더 하고. 네. 그런 괘씸죄가 내 마음에 추가가 돼가지고. 자전거 사고면 한국에는 자전거 보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진짜 이번에 몰랐는데, 실비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실비보험? 응.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다며. 그래서 뭐 그걸로 뭐 일배책? 음. 그것도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뭐 일상보험? 해상, 뭐 해상.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 봐. 자전거는 교통사고랑 똑같대. 이게 바퀴 달린 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차도에서 타기도 하고, 뭐 차도에서 타는 거 자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교통사고랑 처리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 야,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 사고 나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일본의 나도 경우에는 112에 신고. 그렇게 하면 경찰 나와서 뭔가 해주긴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 맞아. 근데 사실 미국에서 사고 나서 나 어차피 잘 몰랐을 것 같긴 해. 이런 경험이 자주 갖기 힘든 경험이긴 그러니까. 한데, 그나마 많이 안 다치고, 뭐 다치긴 했지만 많이 안 다치고, 그냥 이 정도만 다치고, 그냥 좋은 경험한 것 같아. 이번 달에 나도 한국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한번 보려고 근데 잔디 맞네. 아빠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요코를 만났는데 기부스 하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친구가 자전거를 진짜 어디까지 타려고 하나 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지. 나 같은 경우 이번 한 달 나도 일 열심히 하고 생활 지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한국에 하고 있는 갤러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로컬 건축가랑 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오픈 계획이라서 지금 바짝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재료도 잘 결정됐고 재밌는 재료를 선정을 했거든. 이렇게 라미남 타일이라고 해서 좀 되게 얇아. 5mm짜리 원래 3mm로 하려다가 5mm짜리인데 3,000에 1,0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큰 타일이야. 근데 이거를 막 세라믹 타일이지. 세라믹 타일. 근데 이제 3mm로 하게 되면 이 패턴을 자를 때 막 50mm 패턴으로 3m를 자르다 보니까 이 타일이 종이처럼 돼. 막 너무 휘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보완 때문에 이제 결국에 5mm로 갔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그 중간에 달리는 메탈 패브릭도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서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될 것 같은 프로젝트라서.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도산공원 앞이고 아, 세라믹 타일이 폴슬린이야, 그러면 다? 포셀린. 포셀린. 그냥 너무 발음이 좋아서 우리 그렇게 원어민 발음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 일단 바닥 타일도 이번에 새로 골랐는데 되게 재밌게 됐어. 그러니까 타일들을 되게 재밌게 고른 프로젝트여서 나중에 한번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 저 한국 가면 갈 수 있겠네요. 9월 초니까. 아마 무료일 거야. 거기 그냥 작품 파는 곳이라서 전시 금액 받고 들어가는 곳은 아닐 거야.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9월 초에 잘하면 한 번 더 갈지도 모르겠다. 아, 그때 같이 가면 오프닝 되겠다. 때. 다 같이 가서 크리틱에 진땀 나겠다. 행복하니? 뭐 하는 거.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쪽대본이라는 걸. 근데 이번에 진짜 쪽대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프로세스가 정확히 잡혀 있어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걸 하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걸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물론 촉박한 것도 있지만 그 촉박하지 않게 하려고 일 처리를 많이 마무리를 하거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내일 모레 뭐 타일 공사 들어가는데 타일 패턴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빨리 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로 결정해야 되는 느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다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쪽에서는 뭐 그게 거의 일반적이야. 고착화돼 있고. 네? 그러면 사실 디자인이 건축- 건축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얘기한 패턴 나누기라던가 내부 전개 같은 거는 사실 건축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타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잖아, 사실은. 그러면 디자인이 끝나기 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 엄청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촉박해. 저 안 되면 시공- 아침에 가서 시공하는 어. 아저씨랑 얘기 나누면서 이거 이렇게 여기 줄은 맞아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이 경우도 일본에서는 되게 많아. 없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일단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해줘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억셉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냥 가서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될 수가 없지. 궁금한 게 타일 같은 거는 그러면 보통 리드 타임이 얼마 정도 걸려? 그러니까 만약에 3일 뒤에 타일을 골라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랬잖아. 근데 타일을 소싱하는 시간이 걸리잖아. 이 타일이 항상 스탁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스탁이 있는 타일 중에서 골라서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는 된 거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독일은 패턴을 그려줘도 작업자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 여기 그렸다 이거 이대로 해달라 이렇게. 이번에 시공사 측에서 그래도 많이 우리들의 디테일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줘가지고 고맙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축가가 스케줄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공사랑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클라이언트와 결정을 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디자인적인 거를 막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급하게 이거를 왜 이제 와서 결정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일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나도 이제 선배라든지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형들 물어보면은 막 쪽대본처럼 한다. 하루 전에 막 디테일 막 그려가지고 딱 보내주고 막 아침까지도 막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아직까지 그 프로세스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간접적으로 그런 걸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꼭 가서 다 같이 보면 좋겠네. 기대합니다. 오빠의 프로젝트. 또 너무도 기대하지 말고 이러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리사 남겨야지.